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세금 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종류도 많고 하는 일이라든가 적용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적절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 세금 철학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 몇 가지 세금에 관한 인사이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글인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4,400원에 마신 거예요. 사서. 그리고 담배를 4,500원에 한 갑을 사고, 어머, 약속이 있었네. 그래서 약속 장소를 가면서 주유소에서 71,000원어치의 주유를 하고, 결국 약속 장소를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식사까지 같이 갈비탕을 22,000원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위해서 빵가게에서 빵을 사는 거예요. 22,000원어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일상을 영위를 했는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는가? 소비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400원, 근데 담배와 기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이 막 다양하게 부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담배 한 갑을 4,500원에 샀는데 3,318원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71,000원어치의 주유를 했는데 44,000원에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갈비탕, 빵 10%씩. 그래서 이런 일상을 살았더니 내가 낸 세금이 51,000원이라는 거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그런 비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그럼 세금도 안 내고 국민으로서 혜택만 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금의 종류가 이제 소득에 관련된 세금, 좀 전에 소득, 그다음에 이런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 거예요. 부가세 10%를 전 국민 누구나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막대한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자부심을 갖고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정부에게 요구할 걸 요구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이 부가가치세는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세라고 불리는 거예요. 일본은 5%를 적용했다가 아베 정부 들어서 8% 인상, 그리고 10% 인상. 이게 10%가 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1977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10%를 적용해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대요. 저는 10%의 부가세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어른들이 세금을 접하는 거 보면 어떤 관점이냐면, 우기기. 친척 어른 따라서 세무서에 간 적도 있는데, 아유, 어떻게 저희가 그 정도 팝니까? 저희 그 정도 못 팔아요. 이렇게 우기기로 막 세금을 줄이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다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현금을 써도 현금 영수증을 또 발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투명하게 모든 부분에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깜놀랄 일이 뭐가 있냐면, 유럽 국가를 살펴보니까 유럽은 20%에서 25% 정도의 부가세, 그러니까 소비세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소비하면 거의 유럽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초보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세금 팁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냥 말이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죠? 열심히 하고 많이 팔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사업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데,
사실 물론 그게 본질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으로 귀결이 되려면 이 세금에 대한 감각, 지식, 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로 앞으로는 매출이 많이 생기는데 뒤로는 결국에 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가 부가세 관리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뭡니까? 손님한테 내가 받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또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매출세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33,000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33,000원을 매출액 3만원과 3,000원의 세액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의 10%, 3,000원은 나에게 들어온 돈이지만 그건 내가 가져야 될 돈이 아니라 국가에게 간접세로, 부가세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그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가세 납부 기간이 오면은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데 그걸 벌은 걸로 착각을 해서 실제 번 거보다 더 많이 번 걸로 오해를 하고 결국 부가세는 또 빚내서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아예 별도의 통장에 따로 이렇게 10%씩 떼놔서 보관했다가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구입한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10%, 내가 낸 부가가치세에 대한 10%는 내가 번 10%에서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10% 떼어놓고 나중에 부가세 내면은 뭐 남는 돈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매출과 매출액, 매출세액에 대한 관점을 아주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의 급여 관리인데 월급을 뭐 300만 원을 주고 400만 원을 주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세금으로 또 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 고용을 창출한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뭐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과도한 뭐 노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여튼 건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거는 대단한 일이고 아주 숭고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가는 그런 고용 창출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일단 뭐 급여가 300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왜 전부가 아니냐면, 자, 4대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되니까, 4대 보험 중에, 자, 50% 이상, 고용보험료는 또 회사에서 조금 더 부담이 돼요. 50% 이상을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급여 이외의 별도 부분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고용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죠. 단순히 시급 8,500원, 9,000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년을 근무를 하면 1년에 뭐 한 달치 월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주 스몰한 비즈니스 하다가 오래 근속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은 또 빚을 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금 관리에는 훨씬 유리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무조사인데 세금 관리를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초보 사업에 지금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세무조사 같은 걸 걱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세금 부분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2년, 3년, 4년 쌓일 수도 있고 아무리 스몰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라는 게 어떤 또 사회적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한을 산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세무조사를 한번 겪게 되면 부실하게 세금 관리를 해온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을 징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 것도 없는데 한 번에 그냥 몇 천만 원 이상의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동종업종의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부터 이 세금 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잘 해놓는 것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 책에는 다양한 세금 상식이 나와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종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동산 취득세, 각 부동산별로 어떻게 다르고,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또 1가구 1주택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알았는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케이스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 부분을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은 유용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